국가정보원이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강릉 산불 비대위가 요구한 피해보상 협의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한 달 늦은 모내기를 했습니다. 동해시가 침체된 묵호권역 활성화를 위해 묵호역과 묵호항을 연계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가 국정원 등이 수사하고 있는 경남 자주통일 민중전의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 앞 경찰 수십 명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긴장감이 감돕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사당국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노조와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하시는 거예요? 당사자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 8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의 자주통일 민중전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하부조직 이사회를 포착했고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가 포함된 이사회 관계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은 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고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전교조를 탄압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명약반화한 일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교조가 포함된 강원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가 공안몰이라며 오는 31일 춘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투자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경영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향후 인수자가 나타나면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양양군 의원들은 이달 초 추경 예산을 확보해 플라이강원의 운항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양양군을 질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릉 산불 비대위가 제기한 피해보상 협의에 대해 한국전력이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아직 산불 원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비대위의 손해배상 협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릉 산불 비대위는 지난 16일 한전이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 의사를 오늘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 지역 농민들이 늦은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마에 벽시와 비료, 농기계까지 모두 잃으며 희망마저 놓을 뻔했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에 조규건 씨의 집 역시 모두 타버렸습니다. 잃은 것은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심어 수확하려 했던 벽시는 물론 비료와 농기계까지. 농번기에 발생한 산불은 농민들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배가 탈 적에는 너무 난감해서 배도 없지, 또 비료도 다 탔지, 콤바인이고 이항기고 뭐 트럭 타고 다 탔는데 이걸 탄 고철만 해도 16톤이 나갔어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농민들은 다시 일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강릉시가 평소 이재민들이 키우던 벼보다 한 달가량 늦게 재배하는 중생종 벼를 마련했고
농협이 40여일 동안 정성껏 길러 농민들에게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가득 댄 논에 이항기가 지나가자 파릇파릇한 모가 일렬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모내기는 예년보다는 한 달가량 늦었지만 올해 가을에도 황금색 들판을 만날 수 있어서 농민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농약도 저 새로 봄에 가져왔던 거 다 타버리고 없어가지고 새로 또 가져왔잖아요. 시에서 씨앗을 주고 또 농협에서 막 이거 돈을 대가지고 키워주셨어. 우리 신기 마음 되니까 참 진짜 고맙죠. 올해 농사를 사실상 포기했던 농민들. 산불 피해의 기억은 여전하지만 어린 모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일상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뭐 집 타고 그러는데 갈 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농사 이렇게 대량을 짓는 사람만 또 불이 나가지고 씨앗이 다 타버렸어요. 강릉시는 이들 산불 이재민들의 농사를 돕기 위해 벼와 밭작물, 농기계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육묘를 위탁 생산하고 종자를 확보해서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고 무상 농기계를 임대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이번에 심은 벼는 오는 10월 초쯤 수확하게 됩니다. 모내기가 산불 이재민들의 희망으로 다가오면서 올가을엔 풍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 묵호권역은 지역의 대표 상권이자 관광지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묵호역과 묵호항을 연계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와 바다열차를 포함해 강릉과 동해를 오가는 누리호 열차가 정차하는 동해 묵호역입니다. 여객열차만 평일 12번 운행되고 있지만 주변 상권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인근의 상가 가운데 폐업한 곳이 적지 않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묵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도 이처럼 문을 닫은 점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경기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었지만 손님이 급격히 줄어 이제는 한산합니다. 손님들이 가방을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부딪히니까 뭐 빈 가방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됐는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어. 동해시가 낙후된 묵호 지역 개발을 위해 묵호역과 묵호항을 연결해 역세권 개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호항 화물 기능을 동해신항으로 이전하고 묵호역을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만들기 위한 역세권 개발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묵호권역의 도약을 위해 동해시는 정부의 투자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 공모는 오는 9월 대상지가 최종 발표되는데 선정만 되면 상당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문화, 관광, 산업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을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국토부의 지역개발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해시는 묵호역과 묵호항을 인근 묵호 등대, 농골담길, 돛제비골 등과 묶어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원도 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명목의 의정비를 받습니다.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대가인 셈인데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는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까지 의정비 지급 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도내 지방의회 중 조례안 개정이 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방의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의정비를 계속 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였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와 7기,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모두 191건. 징계로 의정 활동을 못하는 기간 이들이 받아간 의정비는 모두 2억 7,200만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는 의원 6명이 1,89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많게는 출석 정지 30일을 받은 도의원에게 43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규정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22곳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춘천시 의회가 먼저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24일 정도 이제 발의를 해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춘천시의 정례회에서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원 출석 정지 징계. 의정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정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강원특별법 심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 권형렬 의장을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도내 6개 단체가 결의대회에 나서는 가운데 강원도의회도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3시로 연계하고 국회 상경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차량 운전자 측의 법률 대리인은 당시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속도 기록 자료와 내부 음향 분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차량 제조사 KG 모빌리티 측 대리인은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가 나오면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원고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50분에 증거물 감정을 위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주변의 건물 피해와 관련해 합동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양양군은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과 물질이 등의 대형 건축 공사장 7곳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낙산 A지구에선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주변 상인들이 진동 때문에 건물의 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지 강릉시가 2023 ITS 유럽총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일까지 ITS 세계총회가 열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해 리스본시 관계자와 내년 총회 개최지인 두바이의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 선진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2026년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